연등회요 138번째 시간입니다. 송산화상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송산이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갈 때 방거사가 보고서 물었다. 손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송산이 말했다. 나이가 드니 이것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방거사가 말했다. 비록 나이가 들더라도 굳센 힘이 여전히 있습니다. 송산이 방거사를 한 차례 때리자 방거사가 말했다. 손 안의 지팡이를 놓아버리시면 다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송산이 지팡이를 내던지자 방거사가 말했다. 이 늙은이의 앞말과 뒷말이 맞지가 않구나. 송산이 곧장 악 하고 고함을 지르자 방거사가 말했다. 아이고 원통하다. 송산화상하고 방거사가 이제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또 법을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서로 좀 장난을 친 겁니다. 송산이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갈 때 방거사가 보고서 물었다. 손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모습으로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가니까 손 안에 있는 건 지팡이고, 이제 그 숨어 있는 뜻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듯이 우리가 의지해서 사는 것은 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의지해서 산다. 이제 숨은 뜻은 그런 것이고, 그 손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손 안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있으니까 지금 붙잡고서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숨은 뜻은 그런 뜻이고, 이제 겉으로는 지팡이에 의지를 해서 걸어가니까 지팡이를 묻는 것 같습니다. 송산이 말했다. 나이가 드니 이것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 같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팡이에 의지를 해야 이제 걷는다. 그런데 이제 속 뜻은 꼭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이 법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다 이 말은 이 법이 아니라 아니면은 아무것도 뒷것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속뜻, 그러니까 이게 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이제 대화라는 게 겉뜻 다르고 속뜻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겉으로 말을 하고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속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법이란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이 있고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상이 어떻고 세월이 어떻고 나이가 들고 온갖 그런 이제 하여튼 이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항상 이거는 온 세상에 이제 이게 근본이죠, 근본. 하여튼 이게 아니면은 이루어진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것도 방편의 말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왜냐면 뭐든지 우리가 눈을 치켜 뜨든지 눈을 감든지 일을 하든지 가만히 누워서 쉬든지 언제든지 하여튼 간에 여기서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는 거지. 그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다 하는 거고 여기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아서 이게 이렇게 딱 분명해져 버리면은 이거는 무슨 특별하고 그 신기한 발견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진실을 이제 밝혀낸 거죠, 이게. 당연한 진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진기하고 특별한 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당연한 진실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를 이제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확실하면은 늘 이제 세상의 진실일까 세상의 진리라는 게 항상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가지고 뭐 헤맬 게 없습니다. 뭐가 진실이냐 뭐가 진리냐 하고 이렇게 찾아서 진실이니 진리니 하는 걸 찾아서 헤맬 일이 없어요. 늘 여기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경험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뭐 신기한 장소로 가서 막 이상한 경험을 한다.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벗어나서는 뭐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한번 툭 밝혀져서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되면 이거 다 당연한 진실. 물론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은 희우하다 이런 말을 하긴 하죠. 희우하다는 건 참 드문 일이다 이 말이에요. 희라는 게 드물다. 드물게 있는 일이다. 희우라는 게 그죠? 드물게 있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잘 이제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뭐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그 분별만 따라다니지 이 분별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거든.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노 하고 항상 분별 쪽으로만 관심이 있지 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이 분별의 실체, 이 분별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이 분별이 근거가 뭐냐 하는 이거는 모르고 있는 거라.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분별하는 이 분별의 근거, 분별의 근원, 이 분별의 어떤 실체, 실상 이걸 깨닫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이거 회광반조란 말을 하는 거예요. 회광반조란 거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탁 제자리로 돌아온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걸 뭐 체험 못한 사람 잘 모를 거고 이제 했다 해도 이게 근원이다 이런 말 사실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 보면은 저절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근본이 이제 밝혀지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나름 생각했던 것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저절로 이게 이제 이 근원이 이렇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상 근본 그 본래 자리를 찾는다 하는 말이 이제 이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런 특별한 무슨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중에 이건 이제 확인해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게 누구든지 뭐 남을 얘기할 것도 없어. 이제 각자 자기 삶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게 있는 거야.
무슨 일이라는 건 그건 그냥 그 순간순간 스쳐가는 인연이죠. 순간순간 스쳐가는 인연이고 변함없는 실상은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게 항상 여기서 그냥 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여자성이라고 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진여자성은 그렇게 허망하게 헛되이 스쳐 지나가는 온갖 인연 속에서 인연 위에서 이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본인이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것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갓난애든 뭐 나이가 든 사람이든 뭐 모든 사람이 이 근본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이제 속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지팡이를 말을 하는 것 같고 속으로는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구사가 말했다. 비록 나이가 들더라도 굳센 힘은 여전히 있다. 이 말하면 나이가 들다고 해서 이 법이 나이가 드냐 이 말이지. 몸뚱아리가 나이가 들지 법이 나이가 드냐.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더라도 이거는 그냥 그 본래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이게 나이 드는 건 아니다. 그래 이제 비로소 겉으로 지팡이 얘기하는 데서 이제 이쪽으로 대화가 딱 확실하게 이 법을 얘기하는 대화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송산이 지팡이를 들어서 방거사를 한 차례 때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팡이 세간에 분별되는 지팡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법 얘기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송산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걸 뭐 그렇게 꼭 말할 게 뭐 있노 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한 대 때린 겁니다. 한 대 때린다는 건 이제 이 법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송산이 지팡이를 가지고 방거사를 한 차례 때리자 방거사가 말했다. 그 손 안에 있는 지팡이를 놓아버리시면 내가 다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장난치려고 하는 겁니다. 손 안에 있는 지팡이를 놓아버리시면 다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요건 앞에서 이제 나는 이게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다 말을 했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한 대 탁 때리니까 지팡이 없어도 걸을 수 있구나. 이것도 지팡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송산이 지팡이를 내던져서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걸은다는 사람이 지팡이를 턱 내버리는 거예요. 내던지니까 방거사가 말했다. 이 늙은이가 앞말과 뒷말이 맞지가 않구나. 아까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다 해놓고는 이제는 이제 지팡이를 내버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 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손 안에 지팡이를 놓아버리다 이 말은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을 갖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다 내버리라.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손 안에 있는 지팡이. 나는 법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속 뜻은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 그 법이라는 그거 생각조차도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그래 이제 놓은 겁니다. 놓으니까 이 늙은이 앞말과 뒷말이 맞지가 않구나 이 말은 나는 법이 없으면 한 발짝 걸을 수 없다는 거 이제는 법을 놔버렸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놓고는 이제는 나한테는 법도 없다. 이러니까 네가 앞말과 뒷말이 안 맞다. 근데 법에 관해서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모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진유자성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유자성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진유자성이다 할 그렇게 말할 그런 건 없다. 턱 밑 허공과 같다. 아무 모양이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말들은 어차피 방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떨 때는 정반대쪽으로 이렇게 말했다가 자유자재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딱 맞는 말은 없고 여기에 관한 말은 방편이 말이기 때문에 방편이 말이라는 것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거든요. 항상 말이라는 건 항상 그러잖아요. 있다 아니면 없다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장난이죠. 그래 되면은 그거는. 그 말장난이 아닌 말이 되려면 뭐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말은 있다거나 없다거나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양쪽으로 갈라질 수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말을 할 때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그죠? 우리가 그러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 그죠? 막대기를 들어 요거는 30cm도 아니고 30cm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30cm보다 긴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그럼 말이가 뭐고 우리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30cm다 하든지 30cm보다 길다 하든지 뭐 30cm보다 짧다 하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편의 말을 할 때는 하여튼 이쪽 아니면 저쪽.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생각을 뭐 끊어버리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서 생각할 수 없게끔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있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법에 관한 말은 그때그때 그냥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말을 이제 하는데 사실상 딱 맞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 맞느냐, 없다는 말이 맞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단 말이 맞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 그 말이 맞느냐 그러면 어느 말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딱 맞는 말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말은 다 방편인 거지 이게.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은 진여자성 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공부할 수 있는 발심을 내기 위해서는 있다 해야 되는 거고, 또 없다라고 하는 말은 혹시라도 법에 대한 어떤 상이나 견해를 이제 가지고 집착할까 봐서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분별할 수 없도록 분별할 수 없는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다 방편으로 하는 말들이지 어느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법에 관한 말은. 그러니까 이제 단지 그런 게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방편의 말일 뿐이다. 이 법에 관한 말은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근데 듣는 사람이 그런 방편의 말을 듣고서 어느 말에서 자기가 효과를 보고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진자성이 있다, 이게 바로 진자성이다 이런 말에서 이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에서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에서 또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그건 뭐 어떻게 인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면. 근데 어쨌든 한번 딱 체험을 해서 자기가 이게 툭 드러나면은
그때 이제 알 수 있죠. 아, 이게 모든 말들이 다 방편일 뿐이고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저절로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되는 그런 이제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자체는 사실 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떨 때는 있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애매한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이의 앞말과 뒷말이 맞지 않구나. 이거는 이제 원래 방편의 말이란 게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방거사가 모르고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장난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난치려고. 그러니까 송산이 곧장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말은 그거 다 방편에 관해서 무엇이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다 망상이다. 그 쓸데없는 망상하지 마라 하고 이제 고함을 꽥 질른 겁니다. 송산이 곧장 하고 고함을 지르자 방거사가 말했다. 아이고 원통하다. 이 말은 방거사가 송산을 좀 놀려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송산이 놀림을 당하지 않고 이제 방거사한테 고함을 꽥 질렀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당한 거죠. 그러니까 놀려 먹으려고 하다가 그게 먹히질 않고 오히려 자기가 고함 지르는 걸 당했기 때문에 이제 원통하다고 한 겁니다.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이 장난이 먹히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원통하다. 하여튼 이런 대화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재치 있게 서로 그 말을 주고받은 거죠. 뭐 일부러 아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실제 뭐 이런 대화를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공안으로 남아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법은 이제 우리한테 이게 뭐 이런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이게 한번 이 소식이 한번 이렇게 와 닿아 가지고 이제 이 법이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드러나서 그만 할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만 할 일이 없어요. 왜냐? 이 법은 이 진리는 항상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이 만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중생이다 이런 어떤 전제를 깔고 있으면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거는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면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공부의 결과가 어떤 그 안심인명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안심이 되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계속 뭔가 할 일이 있어. 그럼 계속 불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본래 이 법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이고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바람에 자꾸 뭔가가 뭐 더 좋다 나쁘다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뭐 제대로 됐냐 제대로 되지 못했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법이 탁 드러나면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고 원래 아무 손댈 게 없습니다. 아주 뭐 원흉무효하고 뭐 원망부족하다 그런 한자로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졌다 이 말이고 원흉무효 다 통해 가지고 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원래 이런 거거든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인간은 자연 현상을 항상
불안하게 좀 보죠. 불안정하게. 추우면 추운 게 싫고 더우면 더운 게 싫은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면 더우면 더운 게 잘못됐다 그러고 추우면 추운 게 잘못됐다 그러고 뭐 바람이 불면 또 바람이 부은 게 태풍이 온다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자연을 그렇게 보는데 자연 자체 입장, 우리가 자연 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일이 온도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바람이 불든 뭐 안 불든 그냥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게. 그냥 물리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무슨 잘 되는 게 있고 못 되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연에 대해서. 그 뭐 그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 자체는 마치 자연 현상처럼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원래 성격, 원래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 성취되어 있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 뭔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거고 자꾸 이제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꾸 그 좋고 싫고 하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가지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실상,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상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개입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개입하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도 그런 거잖아. 그냥 자연 속에 있는 법칙이 그대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게 그게 자연과학이지 인간이 뭐 원하는 대로 그걸 조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조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욕망, 그런 어떤 좋아하고 싫어함 이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 버리면은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고 원래 있는 그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는 항상 내가 뭔가를 자꾸 좋아하고 싫어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을 깨닫는다, 실상을 깨닫는다는 게 실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법의 실상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실상이라는 게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람이 이제 자꾸 싫고 좋고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그 재난 영화 중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게 그거 우리 중학교 때 본 거에 이제 최초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뭐 리메이크 돼가지고 자꾸 새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배가 이제 큰 유람선이 바다를 가다가 파도가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뭐 불과 몇 명이 살아남으면서 그 막 불이 나가지고 불길 속으로 탈출을 하는데 그때 거기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가 막 그 하느님을 원망을 해요. 왜 하느님 이렇게 이런 재난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 그걸 잘 몰랐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니 배가 가다가 큰 파도가 일어나서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지니까 배 안에 불이 나고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전부 다. 자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곧 자연 그대로지 그게 뭐 인간 감정을 인간의 그 감정에 그 맞춰지는 게 그게 창조주가 아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 지 감정을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어리석음인 거죠. 어리석음인 것이고 아니 원래 있는 그대로는 뭐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히 있는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런 것처럼 중생이냐 우리가 이제 중생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것도 이제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 항상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걸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늘 뭐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그 사이에서 계속 번뇌가 발생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이 싫어하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고 가는 게 우리 공부가 아니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별, 그 어리석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만들어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허망한 욕심이죠. 세상이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됩니까? 그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른데 그럼 뭐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돼야 뭐 사람마다 원하는 대로 다 맞춰지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그게 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거, 이제 자기 생각, 분별, 좋아하고 싫어하면 그걸로 이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 진실에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딱 드러나면 원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이고 제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실제 이걸 더 깨달아서 이게 당연한 일이야. 항상 모든 게 다 당연해. 당연하지 않은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걸 한번 이걸 깨닫고 이제 우리가 분별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벗어나버려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번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과 좋아하고 싫어함에 매여 있으면은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다음에 번개화성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번개화상에게 방거사가 물었다. 이분들이 다 마저 제자들이죠. 아직까지 방거사도 마저 제자고 뭐 번개화상 뭐 다 마저 제자들입니다. 번개화상에게 방거사가 물었다. 다나가 시자를 때린 것은 그 뜻이 어떻습니까? 다나 천년선사도 마저의 제자입니다. 다나 천년선사가 시자를 때린 것은 그 뜻이 어떻습니까? 요건 아마 무슨 앞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내가 각주를 안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게 모르겠는데 원본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다나가 시자를 때린 것은 그 뜻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번개가 말했다. 훌륭한 노인분께서 오히려 남의 장단점을 보시는군요. 방거사가 말했다. 저는 스님과 동참이니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번개가 말했다. 동참이라는 것은 이제 도반이란 말이에요. 동창생. 마조 밑에서 같은 도반이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번개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씀해 보세요. 당신과 따져보겠소. 방거사가 말했다. 훌륭한 노인은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번개가 말했다. 생각해 보니 공은 연로하시군요. 연로 나이가 많군요. 방거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방거사란 분이 이분은 이제 거사죠. 출가자가 아닌데 당시 마조 문화의 출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장난을 많이 친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 방거사가 다른 스님들하고 대화하고 장난친 내용이 참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번개화상에게 방거사가 물었다. 다나가 시자를 때린 것은 그 뜻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 얘기가 앞에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다나가 시자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방편으로 이제 한번 때렸겠죠.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보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번개가 말했다.
훌륭한 노인분께서 그 훌륭한 노인분이라는 다나 선사를 가리킨 말이죠. 훌륭한 노인분께서 오히려 남의 장단점을 보시는군요. 남이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왜 그런 걸 따지느냐. 당신 같은 훌륭한 선사가 핀잔이죠. 핀잔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계화상이 그 방거사의 질문을 이제 뭐 회피한다고 할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법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도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도는 이런 거다.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가 뭐냐? 떠나보지 않나무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죠. 아니 질문자가 지금 도가 뭐냐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망상하는 거잖아. 벌써 틀려먹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죠? 도가 뭡니까 했는데 뭐 차 한잔 하시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도가 뭡니까 이러므로 뭐 당신이 도가 뭐냐 하는 건 당신 생각이 일으킨 거니까 왜 그 질문부터가 걸러 먹었다. 그렇게 분별을 망상하는데 무슨 도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종의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훌륭한 그 노선사가 그 왜 남의 장단점을 남이 뭘 잘했니 못했니 그걸 왜 따지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제 대화가 재미있게 이제 방거사가 말했다. 저는 그 다나 스님과 또 동창이고 또 요 본계화상하고 동참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도반이란 말이에요. 동도라고도 합니다. 동참 또는 동도 한자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도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동참, 동도 같이 같은 스승 밑에 참여했다 해서 동참이라고 그러고 이제 같이 도를 공부한다 해서 동도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방거사가 아니 나는 다나 스님도 그렇고 당신 본계화상도 그렇고 다 우리 마조 선사 밑에 다 도반들이니까 아이고 도반들인데 물어볼 수도 있지 이제 그 말입니다. 서로 이제 도반들은 서로 절차 탁말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스님과 동참이니 꼭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본계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씀해 보세요. 당신과 한번 내가 따져보겠소. 그래, 꼭 그렇게 묻고 싶다면 한번 한마디씩 한마디씩 따져보자. 이제 본계가 이제 나라과에서 뭐 그런 걸 못해서 내가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다. 한번 따져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방거사가 말했다. 오히려 방거사가 이제 그런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노인분께서 남의 옳고 그름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거사가 오히려 이제 아까 본계화상의 말처럼 처음에는 방거사가 한번 따져봅시다 해놓고 본계가 그걸 따져보려고 하느냐 그런 건 옳지 못하다. 따져보는 걸 옳지 못하다니까 아니 따져볼 수도 있지요 이러니까 그럼 한번 따져보자 이러니까 이제 방거사 오히려 그걸 따져가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뭐랄까 상대방이 대처한 걸 자기가 뺏어 가지고 똑같이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장난입니다, 장난. 그러니까 훌륭한 노인은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되겠습니까? 본계가 말했다. 생각해보니 공은 연로하시군요. 그래 당신은 역시 나이가 많은 분 노련하다 이 말이죠. 연로하다 말이죠. 노련하게 그렇게 대화를 자기 이롭게 잘 가는군요 이 말이죠. 생각해보니 공은 연로하다. 연로하다 이 말은 노련이란 말, 노가 늙을 노자예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은 이게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지혜가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혈기는 있지만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단순하고, 늙은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혈기는 없지만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노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일종의 막 칭찬인 듯 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역시 공은 공이란 게 요 이제 방거사. 공은 역시 나이가 들고 노련하네, 말 잘하네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상대방을 입을 틀어막는 그런 말을 잘 하는구나. 그게 방거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제 그 솜씨가 들켜놓으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말로서 밀어붙이는 그런 자기 솜씨를 들켜놓으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긴 했는가 봐요. 기록이 남아 있는 거 봐서는 재미있기도 하고, 그냥 만나가지고 뭐 쓸데없는 세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걸 이제 법담이라고 하는. 법담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상대방을 말로서 현혹시켜 가지고 생각에 빠지게 해보는 거지. 생각에 내 말에 속아서 생각에 빠져들어가면은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말에 속았네 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든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걸 이제 법담이라 하기도 하고 법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법전이라는 말도 썼어요. 전이라는 건 뭐냐면 전투. 법을 놓고 서로 전투한다. 누가 이기는지.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이제 법담, 뭐 법전, 요즘 뭐 선문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거래항이다 하기도 하고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뭐 공부를 위한 뭐 하나의 요령일 수는 있죠. 남 말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이제 그 안목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의 하나의 뭐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너무 또 막 이런 것에 또 너무 매여 있는 거는 좋지가 않고, 왜냐하면 결국 너무 매이면 결국 뭐냐면은 상대방을 이겨내는 말솜씨만 늘어나겠죠. 요령. 사실 이건 일종의 뭐 요령이지, 요령. 말솜씨로서 내가 그 말에 속지 않는 그런 어떤 위치를 잘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령만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공부를 갈고 닦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전이니 법거래항이니 선문답이니 해가지고 요즘은 뭐 이런 걸 잘 안 하지만은 하여튼 옛날에 이렇게 선이 아주 유행할 때는 이런 게 꽤 있었던가 봐요. 근데 뭐 이게 뭐 이런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막 이런 대화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재미있긴 하죠. 보면은 이런 대화라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게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되는데, 이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은 또 이제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요즘처럼 무슨 CCTV나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녹화나 녹음을 해놨다가 기록을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속기하듯이 기록을 했다는 뜻이잖아. 그게 아니면은 이제 방거사나 본계화상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죠. 예를 들어 본계화상 같으면 방거사가 찾아왔는데 내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제자가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그걸 기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기억한 사람은 자기한테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도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죠. 누가 와서 뭐 내한테 어떻게 물었는데 내가 한마디 탁 하니까 꼼짝도 못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용담처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면은 이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이게.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뭐 우리나라 선성들, 스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누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데 뭐 그걸 어떻게 받아 넘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무슨 무용담처럼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스님의 어떤 그 안목이나 공부의 깊이를 과연 나타내는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는 좋지만 그런 얘기들이 실제 과연 공부와 과연 그게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고 뭐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대화에 너무 매이게 되면은 항상 누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사람 말에 말려들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말하자면 그 사람을 내가 이기는 늘 거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냥 무대뽀라고 폭력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뭘 집어 던지고 괌을 찔러버리고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식의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무대뽀라고 괌을 찔러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발로 차버리고 뭐 이제 그 상대방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상대방을 내려 눌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욕심 하나 가지고 그런 식의 우리도 이제 그런 뭐 무차선에는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대화가 제대로 되질 않아 보면은 옛날에 몇 군데 구경을 저도 뭐 가보면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주장만 잔뜩 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절차탁마도 아니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법거량이니 뭐 법전이 한 이런 게 정말 공부를 하는 서로 구도자 입장에서 정말 진실한 구도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안목을 내보이고 또 자기한테 무슨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그걸 거기서 배우고 이런 어떤 공부의 장이 되기는 사실은 어렵고 대다수는 그냥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장이 다 돼버리는. 물론 제가 구경하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 옛날 그런 무차선에 이런 데 가면 그런 대화들이 있거든,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저거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런 걸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한마디 더 해서 남보다 한마디 더 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공부는 아닌 거죠. 그게 공부가 아니고 자기 이제 깨달음과 자기 해탈이 확실해져서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 뭐 남한테 이길 게 어디 있고 질 게 어디 있고 이렇게 헤아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걸 뭐 이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틀리고 시비할 일은 없죠. 이게 법 안에서는 시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저 말은 더 좋은 말이고 이건 더 좋지 못한 말이다. 이런 거는 전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전부 생각으로 시비해서 어떤 그런 자기 암만심을 자존심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뭐 어디 공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공부란 것은 그 자존심이니 뭐 암만심이니 뭐 옳으니 그러니 하는 거기서 싹 벗어나 버리는 게 공부인데 그걸 이제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바른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법거랑이니 무슨 뭐 선문답이니 하는 게 당연히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데 만나면 하여튼 뭐 자존심 싸움밖에는 안 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다음에 본계화상 두 번째 이야기. 본계화상이 방거사에게 물었다. 달마가 서쪽에서 와 첫 번째로 말한 한마디는 어떤 말입니까? 방거사가 말했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본계화가 말했다. 기억할 자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거사가 말했다. 옛날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습니다. 본계화가 말했다. 지금의 일은 어떻습니까? 방거사가 말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본계화가 말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앞서 말했지만 그것에 얼마간의 광채를 더해 보십시오. 방거사가 말했다. 스님은 남을 깔볼 만큼 눈이 높군요. 스님은 남을 깔볼 만큼 눈이 높군요. 본계가 말했다. 모름지기 이래야만 비로소 짐작하는 말을 끊게 됩니다. 방거사가 말했다. 눈 속에는 한 물건도 붙을 수 없습니다. 본계가 말했다. 햇빛이 바야흐로 왕성하니 눈을 들어 바라보기 어렵군요. 방거사가 말했다. 해고를 꿰뚫고 지나갑니다. 본계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누가 그를 판별할 수 있으랴? 방거사가 말했다. 이 사람에게 어떤 기이하고 특별함이 있습니까? 본계는 곧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이야기가 너무 기네. 다음번에 봐야지. 하여튼 이 법에 관한 우리가 법을 결국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이제 서로 자꾸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마치 이런 대화라는 것은 왜 우리 애들 그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서가지고 손뼉을 탁탁 쳐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한 발자국 딱 떼면은 패배하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서로 마주보고 이 끈을 잡고 서로 잡아 당기거나 놓거나 해가지고 상대방이 한 발짝 떼면은
패배하고 나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면 내가 이기는 그런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법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여법한 자리에 딱 서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생각적으로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말을 통해 가지고 자꾸 생각적으로 끌어당겨.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적으로 쓱 끌려가면 이제 내가 이기는 거라. 나는 생각을 안 따라갔는데 너는 생각 따라갔네. 이제 그런 게임, 그런 뭐 게임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을 따라올 수 있도록 교묘한 말을 하는 거지. 자꾸 이제 말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니까 말 따라가 버리면 이제 그건 이제 생각 따라가 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안목이 없다고 이제 뭐 그렇다고 반드시 안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게 이 게임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이런 법거량이라는 건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법의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말을 안 따라가는 그런 그만큼 어떤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안목을 갖추고 있느냐 이제 결국 이제 그 문제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게 실제 대화를 해보면은 대부분 뭐 생각 따라가 버리지. 완전히 법의 자리에 딱 서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여법하게 법 얘기를 딱 할 수 있느냐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법문하듯이 이런 경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만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건 쉽죠. 왜냐면 뭐 계속 이 법만 드러내면 되니까. 근데 이 주고받고 해버리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고받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말을 내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상대방의 그런 낚시 같은 그런 말을, 그 낚시 바늘 같은 말을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그 요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령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이런 대화는 사실은 요령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뭐 깊이 해서 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생각을 깊이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할, 그럼 벌써 그게 생각을 따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즉각 이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긴 대화도 필요도 없어요. 긴 대화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꾸 말을 뭐 엉뚱한 말을 하면 그냥 그 말만 탁탁 끊어버리고 그 법이 그냥 이건데 자꾸 그 이러니 저러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래 버리면 사실 간단하게 대화는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능수능란하다 할까 이런 사람들은 그 분별과 법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이 분별인 듯 하면서 분별적으로 가지 않고 이제 또 법을 여법함을 유지를 하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잘 요리를 하는,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거사가 일종 그런 사람이고 그 전에는 이제 해충국사라는 사람이 보면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의 대화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해충국사도 보면은 상대방을 마치 상대방 말에 맞장구 치는 척 하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대화에 능수능란하고,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라면 능력이도, 방거사도 조금 그런, 방거사는 좀 충무사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그런 스타일, 자꾸 스님들 찾아가서 찝쩍거려 보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뭐 재미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부에 딱히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충국사 밑에 제자가 없어요. 그렇게 능수능란한데도, 법에 그 능수능란한데도 그 밑에 깨달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왔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없어. 뭐 한두 사람 이름이 이제 남아 있을 정도지.
거기에 비하면 마조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대화에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대화하는데도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솜씨 좋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법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방거사도 보면은 방거사 밑에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누가 뭐 제자가 없잖아, 아무도. 그런 사람 이름이 없어요. 자기만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솜씨가 좋고 재치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뭐 어디 법이 훌륭하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선문답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길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겁니다. 아니고 하여튼 본인이 어떤 자기 법이 정말 확고부동하게 자리가 잡혀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저절로 이제 이렇게 안목이 밝아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남을 잘 다룬다. 대화 속에서 남을 잘 다루고 남보다도 더 한마디 더 하고 뭐 좀 더 말을 잘한다. 이거는 사실 이 공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도 이게 어쨌든 같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막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본인이 어쨌든 한번 이걸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법이 더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서 나중에는 생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법의 힘으로 사는, 생각은 그냥 필요할 때 쓰는 하나의 도구 같은 것이고 본질은 이 법이고 법의 힘이 있는 거니까 법의 힘을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살고 1년 365일을 살 수 있는, 생각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쓰는 하나의 그 손을 우리가 쓰듯이 생각도 머리도 필요할 때 그냥 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법이 늘 변함없는 근본이고 우리 본래 우리의 살림살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래 해야 이제 우리가 일이 없는 것이고 번뇌에서 이제 다 벗어나는 것이지. 하여튼 뭐 말솜씨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